이 시간이 참 중요하죠. 10시 30분 구간 중국 증시 개장하면서 어제 우리 증시도 낙폭을 좀 키웠기 때문에 오늘 중국의 반응 좀 궁금하실 텐데요.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됐다가 지금 상해 종합 기준으로는 재차 상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동안 낙폭 대비로는 다소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한데 보합권 정도에서 추가 하락을 좀 저지하려는 움직임,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 일단은 중국 증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 상황 나오면 체크해서 말씀드릴게요. 빅픽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신흥국 시장 상당히 좀 어려운데 러시아 디폴트 우려감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해석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운명의 날이죠. 아직 정식 발표는 안 나왔는데 아마도 디폴트 선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나타납니다. 과연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시간 점검해 볼 텐데요.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러시아 디폴트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한적. 이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3월 초에 서방 국가에서 그 스위프트 금융 제재를 하면서 현재 국가 신용 등급 자체가 B3죠. 그러니까 정크 등급인데 투자 부적격입니다. 강등시켰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부터 이제 1억 1,700억 달러 국채 이자가 이제 순차적으로 도래하는데 오늘은 이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21일 날, 그리고 28일하고 31일 날, 5천만 달러가 또 들어갑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 다음 달에 4월 4일 날 21억 3천억 달러 정도의 국채 이자,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데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금융 제재로 인해가지고, 국가 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 등급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3월 초에 디폴트에 준하는 그런 상태까지 일단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 기업한테는 제한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크지 않지 않습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 그래서 전체 금융시장한테는 영향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림 잠깐 보시면 이미 최근에 러시아 루블화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인데 2000년도 들어서 지금 최대치로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3월달 한 달만 하더라도 거의 60% 이상 급등이 나왔었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러시아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 크림반도 침공하고 나서 그 당시에도 서방에서 이제 제재했을 때 국채 수익률이 좀 더 이제 급등이 나왔다 다시 안정화됐고, 그다음에 올해죠. 지금 보시면은 2000년도 이래 루블하고 동일하게 최대치로 급등이 나왔고 현재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이미 3월 초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디폴트 수준에 준하는 그런 수준까지 여러 가지 금융 지표가 좀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간간히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약간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큰 방향성은 이미 현재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러시아 디폴트 얘기 나오기 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외국인이 계속 좀 팔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언제 외국인이 컴백할지, 그리고 기관은 뚜렷하게 좀 방향성 없이 가는 것 같은데요. 기관의 수급도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이 부분 좀 알려주세요. 자, 수급 부분을 지금 우리가 또 수급만 여러분들께서 미리 잘 아셔도 향후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데요. 먼저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림을 먼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보시면 제가 시청자님들 딱 알아보시기 쉽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 이제 2020년도 외국인들이 24조 5천억.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25조. 그래서 2년 동안 약 50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크게 매도 안 했어요. 한 6,800억밖에 매도 안 했고, 그 아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외인들보다 좀 많이 매도했죠. 64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 코스닥도 어마무시하게 때렸습니다. 거의 16조 원 가까이 때렸습니다.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64조 원 중에서 이 중에서 연기금이 한 27조 원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연기금도 2년 동안 제법 많이 매도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이 2년 동안 한 115조 원 가까이,
아래 보시면 이제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는 크게 매도를 안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조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 물량을 2년 동안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거래소야 이제 뭐 올 2분기부터 기관하고 외인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아무튼 2년 동안 뭐 한 20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때릴 만큼 때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타 법인 같은 경우도 코스닥 10조 원 매도했고 기관에서 지금 15조 8천억이니까 2년 동안 한 26조 원 넘게 매도를 했죠. 코스닥도 엄청 때린 겁니다. 근데 그 기관도 뭐 짧게 때린 게 아니고 2년 동안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예?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매달 매도를 했죠. 1년 동안. 연기금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물량을 이제 다 받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매도를 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서 그림은 지금 거래소는 이제 그 환율 때문에 외인들이 이제 매도 매수가 좀 급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원달러님 같은 경우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번 달 말까지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이제 환율이 안정화되면 외인들이 매도 금액이 이제 줄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3월 말이 채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1월 달하고 2월 달 거래소 짰지 않습니까? 신정 구정 빼고 하면 단기간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좀 많이 매도했어요. 5조 8천억. 어제까지 수고입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서 그림에서 보셨듯이 2년 동안 6천억밖에 매도 안 했는데 지금 불과 2달 갓 지났습니다만은 3조 2천억을 때렸습니다. 외인들이. 반면에 기관들은 지금 매도가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많이 때렸기 때문에.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매도가 없습니다. 3월 말 가까이 되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우리가 수급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개인 투자원들께서 거의 90% 매매를 하기 때문에요. 외국인들도 지금 3조 2천억이면은 2달 반 만에 엄청난 물량을 투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2분기부터는 추가적인 매물은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고 기관 쪽도 작년, 재작년 거의 16조 원 때린 거에 비하면 지금 3개월, 2달 반 정도 1조 1천억이다 그러면 큰 물량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다음 달 이후부터 기관들은 오히려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기타 법인도 10조 원 넘게 때렸습니다만은 지금 3개월 가까이 됩니다만은 거의 매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더 이상 추가적인 매물이 안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3월 전 1분기 말까지 뭐 지금 양시장 다 거의 뭐 10조 원 누계를 보게 되면 그다음에 한 4조 3천억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2분기부터는 급격하게 매수로 바로 전환이 안 된다 하더라도 1분기 때처럼 이런 큰 금액 매물은 점진적으로 좀 감소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이요. 어제 날짜로 기준했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629조 원 정도. 지금 현재 코스피가 한 2,100조가 좀 안 되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30.6% 정도 됩니다. 31% 전후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외인들의 주식 보유 비중 비율이 2009년도 6월 달에 그 당시 아마 27% 좀 넘었었거든요. 13년 만에 지금 최저치입니다. 금융위기 때 이후에. 예.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올해 경기가 뭐 GDP 성장률 3% 정도 예상하고 있고 외환 보유액도 지금 4,200억 달러가 넘고 2월달 수출 경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너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경기 펀더멘탈 그리고 뭐 우리나라 주가 뭐 밸류에이션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2분기부터는 지금 메이저들의 매도세는 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약간 길게 본다라면 뭐 2분기 중반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제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길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뭐 내년까지 이후는 결국은 뭐 코스닥 매매를 안 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기관과 외국인들 그다음에 기타 법인 같은 경우도 코스닥 순매수가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인내를 해 나가야 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3월도 절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힘들었던 1분기 끝나고 2분기인데 이에 대한 기대감도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오늘장 큰 그림 그려주시죠. 자, 오늘장 큰 그림은 종목 장세입니다.
자, 일단 요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 동안에 코스피, 코스닥 거래량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이 지금 3월 초부터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도. 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지수는 지금 제한적으로 묶여 있습니다만은, 예, 종목별로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선은 지수가 완벽하게 바닥을 하게 전까지는,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뭐 대형주도 이제 저평가 구간이고 저점 매수 구간이니까, 단기적인 물량과 중장기적인 물량을 철저히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종목장으로 전환되는 그 초기에 있기 때문에 일부 자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1억이 있다 그러면 20, 30% 정도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한 60, 70% 이상은 중장기적, 지수도 저점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다.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은 경계를 하되 중장기적으로 너무 겁먹지 말자 이런 말 드렸는데, 이러한 전략은 그대로 고수해 나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종목 장세에 전환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대응을 해 나가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